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얘가 갑자기 웬 운동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부터 저희 다이어트 일대기 그리고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는 컨텐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웨이브 체형, 내추럴 체형, 스트레이트 체형 그런 체형 관련한 분석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마비 체형입니다. 마비 체형이 무엇이냐? 바로 마른 비만. 저는 일평생을 마른 비만으로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가 우선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맛없는 걸로 배가 채워지는 행위를 정말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배가 불러.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예민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얼른 맛있는 걸로 이 배를 다시 채워야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또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태어나다 보니 엄마 땡큐 먹고 운동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안 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마른 체형을 유지를 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다이어트를 엄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을 찍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문제!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늘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프로필 촬영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루다가 프로필 촬영이 바로 다음 주까지 오게 됩니다. 아 진짜 이거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던 몸무게가 47kg. 근데 여기서 단 5일 만에 42kg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정말 따라하지 마세요. 우선 아침에 물론 이때도 운동은 안 했습니다. 사과 한 개도 아니에요. 사과 반쪽 플러스 두유.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플러스 두유. 저녁 계란 하나에 두유 하나. 그러니까 정말 한 이틀?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5일 만에 5kg를 빼고 나서는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뺄 수 있다. 다이어트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다이어트를 손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카메라에 비춰지는 직업. 그래서 약간 늘 적정선은 유지를 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좀 찐 것 같다. 그럼 굶었습니다. 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굶어버려. 이제는 제 몸이 그리고 저의 이 체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근육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어떻게 붙어요? 먹는 족족 지방만 쌓이고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 체형이 망가지면서 너무 안 예쁘게 카메라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만 안 예쁘냐? 거울을 봤을 때도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어떤 제작사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배우 하겠다는 사람치고 통통한 편인 거 알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46.8kg.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저 몸무게 46kg예요 하면은 네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진짜 웃기고 앉아있어.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몸에 체지방이 너무 높고 근육량이 적으니까 똑같은 몸무게여도 남들이 봤을 때 몸무게가 더 나가 보이는 거였죠.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근육을 늘리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운동을 살기 위해 간간히 하나씩은 늘 해오긴 했거든요. 자,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운동의 역사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한 운동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수영.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새벽 수영을 보내셨어요. 제 남동생과 저를 둘이서. 아침 한 5시에 일어납니다. 엄마가 수영장을 태워줘요. 그럼 저랑 동동생은 내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6시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영을 하고 나와서 씻고 나오면은 엄마가 차에 아침을 도시락에 싸가지고 차에서 아침을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나서 차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학교 등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 수영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것도 저학년 때.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넘어가면서 안 하게 됩니다. 새벽 수영을 끝낸 이후로 제가 초, 중, 고 합해서 운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안 했어요. 했던 운동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조혜련의 터보 그리고 이하나의 스트레칭, 티파니 허리 운동 패키지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언니가 이제 홈트를 한다고 영상을 다운을 받아놔서 저도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깔짝깔짝 거리고 그냥 가고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작심삼일 아시죠? 그러다가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룹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다들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졸지 1대1 수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근데 척추 측만이 좀 많이 심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있으시면은 1대1 수업 받으셔야 되는데 그룹 수업 하시면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이 많다. 그 회원님 몸에 안 좋은 동작들을 많이 해서 이거 1대1 수업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혹합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일이 또 있었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등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래서 신경외과를 찾아갑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제 여기 요 상반신을.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엑스레이가 이렇게 딱 모니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척추측만 예시를 띄워놓으셨나 보다. 내 거를 띄워서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자, 본인 척추입니다. 저 그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제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또 거북목이 제가 굉장히 심해요. 진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있으면 목이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편하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인지 제가 고3 때보다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약 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제 그때 필라테스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 센터에서 1대1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돈 쓰면 좋다잖아요. 확실히 1대1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필라테스를 간간히 막 엄청 오래 하진 않았어요. 막 6개월 하고 또 그만두고 뭐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심지어 중간에서 휴학도 1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했던 운동이라고는 수영과 필라테스. 그것도 진짜 깔짝깔짝.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을 올라오게 됩니다.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제 진짜로 그 생각이 들어서 집 근처 필라테스를 끊습니다. 무려 그룹 수업 100회권 이벤트 해가지고 좀 싸게 끊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저는 의지박약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100회권을 다 썼을까요? 기간 안에? 못 썼다는 얘기죠.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나는 강제성이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제가 예약해서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필라테스 선생님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잡아야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제 목 뒤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거북목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버선목이라고 아시죠? 버선목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근육이 없으니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목이 자꾸 나오고 자꾸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집 바로 옆에 마침 도수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갔어요. 도수 치료를 무려 6개월을 받습니다. 도수 치료만 받았냐? 이 병원이 좋았던 게 도수 치료 한 20분, 운동 치료 20분
덕분 제가 이때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체형 교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다시 1대1 필라테스를 끊게 됩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그냥. 갑자기 삘이 받아서 오랜만에 수영을 좀 해볼까? 수영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체지방량이 29%. 이때 제외하고는 저는 늘 30%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체지방량을. 그러다가 제가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수 치료도 바이바이, 그리고 1대1 필라테스도 잠시 바이바이, 수영도 바이바이가 됐어요. 근데 이 상태로 또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집 바로 옆에 재활 필라테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물리치료사분들이세요. 그분들이 1대1로 체형에 맞는 필라테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다 하고 갔죠. 그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수 치료하기 전에는 늘 편두통도 생기고 이랬다고. 근데 그 6개월 도수 치료가 끝나고부터 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풀어주기만 하면 뭐해? 이게 잡아줘가지고 편두통이 다시 안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아픈 거예요. 병원 가서 약 타오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필라테스에 딱 갔는데 정말 제 생명의 은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는 삶에서 처음으로 돈값한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선생님이 늘 오면은 제 컨디션을 체크해줍니다. 선배님 오늘 뭐 두통은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해줘요. 뭐 어디가 좀 뻐근해요 하면은 이제 손으로 좀 풀어주신 도수 치료를 살짝 해주세요. 운동으로 거기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를 반복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필라테스 1년을 다니면서 아침에 깨어나게 일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쌌던 거죠.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필라테스를 하는데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속 먹었으니까. 식단을 안 했으니까. 유산소도 안 타고 그냥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여기서 이 문자. 헬스는 왜 안 가세요? 무서워서요.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어가지고 그 사람 많고 드글드글한 데서 막 혼자 기구 쓰고 막 헬스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일이 터져요. 제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도 40kg대는 늘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좀 살이 찐 것 같아. 본가에 내려갔어요.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살이 쪘대. 나 아니다. 엄마, 나 지금 47kg야. 사실 몸무게 된 지 막 한 6달 전. 그치만 이제 믿었던 거죠. 나는 몸무게가 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처먹으면서. 그래서 금액도 좀 부담이 되고 한번 다른 운동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디어 살면서 처음으로 헬스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헬스 기구 사용법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PT를 또 받게 됩니다. 진짜 돈 먹는 하마예요, 저. 이번에 PT를 등록을 하면서 인바디를 쟀습니다. 몸무게를 사실 안 재요. 저는 늘 눈바디로만 체크를 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늘 40kg대를 유지를 했다. 근데 이게 막 48, 49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괜히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을까 봐 무서워서. 앞불싸. 앞자리가 바뀌었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놓고 앞자리가 바뀐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비상사태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저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저 정말 정상 체중이에요.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달 동안은 제가 거의 매일 나갔고요, 운동을. 그래서 근육량이 무려 1kg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지금 내 인생에서 근육이 내가 지금 몸에 제일 많다 했는데, 제가 그러고 또 1달 동안 바빠서 개인 운동을 자주 못 나가다 보니 현재 인바디
그래도 제가 몸무게가 처음 이제 2달 전보다 2kg가 빠졌어요. 2kg가 빠졌는데 근육은 줄었어요. 지난달보다. 이게 바로 근손실. 제가 이제 PT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근손실에 대한 아픔을 좀,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PT 선생님 때문이에요. 저는 중량도 치지 못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시는 게 웃기셨나 봐요. 이게 저한테 회원님 운동하는 거 너무 웃기다. 회원님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운동하는 거 유튜브 올려보세요. 제가 운동하는 걸 볼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막 다이어트 이런 거 보면은 저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너 무슨 다이어트야, 너 말랐어 라고 하지만 그 본인만의 고충이 있는 이런 마비 체형의 다이어트 운동기는 잘 못 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올려봐도 되겠다. 나 같은 체형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드라마틱하게 빼는 것보다 이런 몸에서 근육을 붙이는 게 더 힘들대요. 근데 너무 운동하는 것만 올리면 좀 심심하니까 나의 일상을 같이 하루 동안 보여주면서 운동하는 걸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일상이 뭡니까? 저는 늘 야구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야구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경기를 매일 하잖아요. 그럼 매일 경기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그 경기 결과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중량도 치지 못해요. 세트도 많이 못해요. 저는 진짜 헬린이를 넘은 그냥 헬생아예요. 신생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근력 운동을 활용하는 거는 저한테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근력 운동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산소를 해야겠죠. 유산소를 이 삼성 라이온즈 경기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가 3점 차로 졌어. 그러면 저는 3kg를 띱니다. 근데 만약에 3점 차로 이겼어. 그러면은 저는 보상을 받아야죠. 이겼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이기면 절반만 띱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여기에 무엇을 추가? 제가 오늘 PT 선생님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근손실이 온 인바디를 보시고는 단백질을 좀 먹어라. 제발 본인이 짜준 식단을 좀 하셔라. 그래서 진 날에는 진 점수차만큼 뛰면서 선생님이 짜준 식단을 먹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식단을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현미밥, 닭가슴살, 고구마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별로. 오늘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지면 그 식단을 한번 먹어보겠다. 그치만 이기면 치팅데이까지는 아니야. 제가 먹고 싶은 식단으로 먹는 거예요. 이긴 날에는. 식단이기는 한데 맛있고 제가 먹고 싶은 식단으로 먹는 거예요. 뭐 포케 요런 류. 근데 그러면은 맛있는 건 언제 먹어요? 치팅데이 언제 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치팅데이는 언제 하냐? 삼성 라이온즈가 10점 차 이상으로 이겼을 때만. 그럼 10점 차로 지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승부다. 그러면은 점수차가 아니고 삼성 라이온즈가 낸 점수.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내일부터 쇼츠 브이로그를 올릴 건데 삼성 라이온즈 경기 결과에 따라 이겼을 때는 점수차의 절반만, 졌을 때는 점수차만큼, 무승부면 삼성이 득점한 만큼 이렇게 유산소를 띄는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겼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식단으로, 졌을 때는 선생님이 짜주신 식단으로. 다들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